우선 그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라고 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현재 이제 사회보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8개 지자체에 한 3만 8천 명 가량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사회보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신다면, 사회보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적 위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에게 뭔가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공부조,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어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게 이제 사회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10년도 1월에 개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년 8월경에 저희가 범정부 복지사업 통합체계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연계가 됐었는데, 그리고 13년 2월에는 290개 가량의 복지사업들이 추가로 연계가 더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 83종의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이 급여 83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 또는 뭐 장애인 연금,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급여들이 총 15조 7천억 정도의 금액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생성하고 추출하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료 연계가 불가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또는 법무부 쪽에서 저희가 정보들을 연계를 받고 있고요. 총 45개 기관 610종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연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확인조사라는 업무를 하고 있고 1단위 정보 변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개인이 수급자가 어떤 정보가 변경이 되면 바로바로 인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수급에 중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단위로 저희가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 반영하거나 아니면 저장해 두었다가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연 2회 확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그 텀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최근에 단주기라고 해가지고 매달 그 정보들을 활용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누적 재정 절감액이 2.4조 원, 연간 변동 알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자의 어떤 정보들이 변경됐을 때 지자체 공무원에게 당신이 이런 업무를 해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알림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한 6만 8천여 건 정도 저희가 매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발생하는 어떤 복지 제도들을 시스템화하다 보면 모듈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든지, 제도가 뭐 5월 달에 시행이 되는 거를 3월 달에 통과가 돼서 한 2, 3개월 만에 구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구축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2, 3개월 내에 구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사실 품질을 고려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고려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라든지, 그 다음에 복잡성이 좀 초래가 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뭐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용자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UI를 고려하고 이런 형태의 개발은 더더군다나 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냐라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은 업무 효율화였습니다. 업무 효율화에 부속적으로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만들어졌던 건데, 근데 자꾸 이제 외부에서 봤었을 땐 부정수급을 이 시스템을 통하면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다 보니까 자꾸 이 시스템에 그런 기능들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와 좀 반대되는 형태 또는 기형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대한 차세대를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지자체 업무 효율화 부분과 수요자의 복지 체감도 향상, 복지 재정 효율적 집행을 이번 목표를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자동화, 간소화, 표준화 왼쪽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표준화라는 건 정보 시스템 표준화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지자체의 복지 업무를 할 때 저희 일예로 어떤 급여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뭐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보장이 두 개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제도가 아니면 기준이 동일해야 하나 실제로 그 기준들이 약간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스템적으로 보면 소스를 두 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하드 코딩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차세대에서는 이런 기준들을 표준화하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너무 복잡하니 또한 간소화시키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자 복지 체감도 향상 부분에서는 상담 사례라고 하는데 대상자들이 지자체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한 다음에 이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줘야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민간의 자원이라 말하는 거는 어떤 복지관 아니면 어떤 개인이 김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자원이 있다면 김치를 필요하시는 대상자분에게는 김치를 전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김치가 실제로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대상자들한테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 중복 누락 방지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게 될 거고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수급의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수 또는 뭐 부정 그런 것들은 좀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환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요자 중심의 그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차세대를 추진하게 된 배경 두 번째는 제도 및 정보 기술의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10년도에 많은 복지 제도와 그다음에 정보 기술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술들이 실제로 2020년도 그러니까 차세대 시스템이 오픈하려고 하는 기간에는 그 시점에는 어쨌든 정보 기술이 좀 더 변화가 될 겁니다. 뭐 빅데이터가 됐던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 됐던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2020년도에 오픈했을 때 복지 대상자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또 추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인데요. 저희가 이제 축약해서 사회보장 급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급여법이 최근 7월 1일에 시행이 되면서 이제 발굴이라는 업무가 좀 신규로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 대상자들을 지금까지는 신청을 해서 복지 어떤 수급자를 선정을 했다면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대상자들의 유형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대상자를 저희가 찾아내고 심지어는 지자체 공무원이 대행해서 신청해 줄 수 있는 직권 신청이라고 하는데 직권 신청까지도 가능한 제도가 이 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겁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비전 및 목표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 추진 목표 부분하고 비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이 기대 효과 부분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기대 효과 부분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 이 부분은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청주의입니다. 복지는 신청주의거든요.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분히 공급자 위주의 사고인 거지 수요자를 그러니까 복지 대상자를 고려한 시스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 신청주의를 어떻게 바꿔볼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그런 어떤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달성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이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함께하고 있는 사회보장 체계 구축인데요. 요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관,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대상자는 항상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스템이 차세대에 구축이 된다면 민간에도 이런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달 체계 및 정책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때 현재는 자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복지 제도를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어떤 정책기관에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기획을 하면서 기획복지라는 부분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그룹의 대상자들을 서비스는 해주고 싶으나 예산이 없으면 그걸 지원을 못 해주고 그런 사업을 만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분석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기획복지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생애 주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 부분은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부터 보육이라는 부분들을 처음에 신청을 하겠죠. 보육을 신청해서 그 다음에 학교로 가게 되면 그 국가 장학금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지나고 나면 뭐 수급자가 된다든지 그 이후에는 노령연금을 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생애 주기별로 저희가 맞는 서비스들을 미리미리 제공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런 서비스들을 찾아서 당신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하니 지자체를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할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복지행정 효율화 부분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아까 UI라든지 많은 기능적인 부분들을 활용을 잘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서 그 어떤 행정 업무의 효율화 또는 보고 체계 간소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시스템 효율화를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BPR ISP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BPR ISP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 제도는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업무를 재고찰한다라고 저희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 그거에 맞춰서 정보 시스템 BPR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BPR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ISP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보면 뭐 그 BPR ISP 컨설팅 하는 거하고 뭐가 방법론적으로 틀릴까라고 하지만 앞에 그 분석하는 단계나 분석하는 절차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나름대로만의 아니면 사업단들과 그 협의하는 방법은 조금 틀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으로는 요구사항이나 현황 분석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고 신기술 및 선진 사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 원 연구센터도 해외 센터링크라든지 이런 곳들을 방문해서 그 결과들을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해주고 저희들도 그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런 어떤 선진 사례들 아니면 국내에 있는 요소 기술들의 선진 사례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최대한 고민하고 그걸 수용할 생각입니다.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이행 방안들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성적, 정량적 그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정성적, 정량적 효과 분석 부분은 저희가 이 시스템을 차세대를 재구축한다면, 그러니까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실제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 요청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성적, 정량적 효과 분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요. 그거에 대한 효과는 향후에도 뭐 많은 자료를 통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체계 및 역할 부분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4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팀 구성을 전체해서 기획단이라고 명명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특히나 요 원내 운영자 협의체 부분은 저희 시스템이 10년서부터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도 운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저희 추진팀과 사업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의견들을 검토하고 타당성과 현실성들을 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자문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개 분과가 있습니다. 기술 분과와 제도 전달 체계 분과입니다. 기술 분과는 아시겠지만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재현하시는 거고요. 제도 및 전달 체계 분과 쪽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달 체계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뭔가 복지 급여를 제공해서 저 말단까지 또는 대상자까지 전달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조직과 인력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이는 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기획에서부터 저 말단 전달 체계까지 전달자까지의 어떤 조직과 인력 운영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BPR ISP 컨설팅 사업자가 저희가 이제 9월 15일 날 계약이 돼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 체계는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복지부와 저희 그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사업단 또는 자문단이 수시로 뭐 주간 회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뭐 자문단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이 사업에서 어떤 총괄 관리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의사결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가 타 기관, 타 부처와 또는 타 공공기관과 어떤 업무 협의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 복지부가 이런 어떤 의사결정이나 단계별로 뭐 진행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회보장정보는 저희가 이제 사업 진행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도 관리, 그러니까 소위 사업 관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운영이라든지 어떤 협의체 운영, 이런 모든 실질적인 업무들은 사실 사회보장정보원이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문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 방향이나 추진 과제에 대해서 자문하고 저희가 그 회의를 통해서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 의견들을 묻는다든지 새로운 의견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계속 제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BPR IPC 사업단은 지금 현재 그 BPR IPC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단계별 산출물들을 작성해서 그 계속 검토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요번 그 사업에서는 사실 많은 시스템들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회보장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추진 내용은 사회보장 정책 및 서비스 방향에 대한 현황과 환경 분석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왔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달 체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저 말단까지 전달하고 있는 체계들이 잘못됐다면 그런 어떤 프로세스 부분들도 다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정책 위반자라든지 국민 사용자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요구사항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이해관계자 워크숍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 취합이 돼서 정보와 전략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요런 정보들을 저희 이해관계자 간에 아니면 이해관계 기관 간에 정보 공유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추진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15년 12월가량이 다 돼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BPR ISP 사업을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단이 현재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한 16년 5월경에 추진을 하고요. 16년 7월서부터 예비 타당성 심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번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축 예산 확보를 17년도에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7년도에 구축 예산 확보가 진행이 되고 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2018년서부터 저희가 2년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범 운영은 2020년 1월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오픈할 거고요. 뭐 시범 대상 지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어떤 수급자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준, 표준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여기 읽어보시면 A씨는 1월 18일 날 기초생활보장과 뭐 기초연금 수급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1월 급여를 보니 뭐 이런 급여는 기초생활급여는 50%를 주고 기초연금은 100%를 지급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뭐 100%를 지급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100% 지급해주면 이중인이 50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준들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요번에 표준화하고 어느 정도 그 정형화해서 시스템에 모듈화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뭐 시스템을 돌린다면 그런 어떤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차세대 구축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저희가 이제 발제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 많은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복지부와 저희가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그런 자리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저희가 지금까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얘기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